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10월 17일 이날은 조금 황당한 사고가 있었던 날이죠. 바로 그 이제 분당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그 관람객들이 환풍구 그이망 위에 서 있다가 그 밑에 주차장으로 완전히 그 추락한 그런 사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음, 이게 10월 17일에 있었던 일,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 이때는 이제 공연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그 서 있던 그 이제 밑바닥이 갑자기 툭 꺼져 갖고 밑도 끝도 없는 밑으로 그냥 쭉 추락을 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좀 소름이 끼치죠. 예. 정말 그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런 그 사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런 안전사고의 그 반복. 근데 그것을 보고서 인제 하이니 법칙이라는 게 인제 도출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분당 그 환풍구 추락 사건, 그것도 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하이니 법칙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2014년 오늘이죠. 10월 17일. 그 분당 판교죠. 판교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날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위치가 인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그 야외 공연장. 거기서 인제 그 공연이 있었는데 어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이제 공연을 했던 걸로 좀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그 지하 주차장 위에 인제 환풍구를 이렇게 인제 덮어 놓죠. 왜냐하면 공기 순환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 공연을 관람하던 사람들이 그 환풍구 덮개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공연을 갖다 인제 인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하철 위에도 보면은 그 환풍구가 있어 갖고 덮개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으로 다들 환풍구 덮개 위에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덮개가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덮개를 밟고 있었던 그 위에 올라가서 공연을 관람하던 일부 관람객들이 인제 그 환풍구 밑 그 지하 주차장으로 인제 추락을 한 거죠.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진짜? 갑자기 서 있는데 확 무너진 거예요. 이제 도시에서 싱크홀 발생하듯이. 이게 땅이 팍 꺼지거나 이렇게 그 환풍구 덮개가 확 무너지면은 진짜 그 순간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건 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텐데. 제가 인제 그랜드 캐니언을 인제 갔었는데 그랜드 캐니언의 그 인제 한 1 마일 정도 되는 절벽 그 위에 그 이렇게 인제 다리를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삐쭉 나가게끔. 그래 갖고 인제 한참 걸어 나가서 그걸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인제 오는 그런 식으로 인제 그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바닥이 유리판입니다. 투명한 유리판. 유리 뭐 유리인지 뭐 아니면 무슨 재질을 썼는지 하여튼 다 보이는 그 1.6 1 마일 정도 되는 그 절벽 아래가 다 보이는 거죠. 그 위를 걸어가는데도 사실은 움찔움찔하죠. 물론 안전하게 그렇게 시공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일단 심리적으로 이거 뭐 진짜 뭐 오금이 저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이 무너지듯이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주 신나게 공연을 관람을 하고 그다음에 흥이 나서 인제 그 위에서 이렇게 뛰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인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전체 무게를 갖다가 환풍구 덮개가 인제 감당을 못 하니까 인제 어 힘의 균형이죠. 힘의 균형이 깨지니까 그냥 밑으로 인제 추락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고죠. 그래서 인제 사고 당일 해당 야외 광장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로 유명한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사고는 오후 5시 53분 경에 첫 순서인 걸그룹 포미닛이 공연 도중 글쎄요 포미닛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하여튼 뭐 포미닛한테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공연 도중에 유스페이스 주차장과 연결된 환풍구 덮개가 확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공연을 보던 관람객
27명이 약 20m 아래 6층 높이 유스페이스 주차장 환풍구 바닥으로 이제 추락을 한 거죠. 이게 20m면 물론 아까 뭐 1마일이면은 이제 1.6km니까 1600m지만 뭐 이제 그런 데서 떨어지면은 그건 뭐 뼈도 못 추리는 거라고 볼 거고, 20m 아래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다가 보니까 16명이 이제 사망을 하고 그렇겠죠. 뭐 완전히 그 땅바닥으로 그대로 그냥 내리꽂힌 거니까. 그리고 인제 11명은 부상을 입었는데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부상의 후유증이 어떨는지는.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인재죠, 인재. 정말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사고인데 어 환풍구가 어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설계됐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다라면은 사람이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문이라도 붙였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인제 이런 지하철이고 뭐 이런 주차장이고 환풍구 위에 인제 올라가지 말라고 전부 인제 그 경고문이 붙어 있고 올라갈 수 없게끔 이렇게 인제 만들어 놓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큰 사건 사고를 인제 이렇게 치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해야만이 그때 가서 정신을 인제 차리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하는 게 참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어 그냥 그때만 '이거 조심해야지.' 하고서 시간 지나면 다시 어 긴장감이 없이 인제 느슨하게 다시 풀어지는 거. 이것도 또 우리가 고쳐야 될 그런 좀 '좋지 않은 습성이다.'라고 인제 보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저는 여기서 그 하이니의 법칙이라는 것이 인제 생각이 네 났습니다. 우리가 인제 보면 특히 인제 어 지난 시던 이제 특정한 시간대에 그때 이상하게 인제 대통령이 인제 어느 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사건 사고가 엄청 많이 났어요 진짜. 육해공군으로 돌아가면서. 예, 땅 위에서 사고가 나서 특히 그걸 수습하고 나면은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서해에서 뭐 또 그 참 여객선이 침몰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인제 뭐 가스가 폭발해 갖고 뭐 그냥 한 도시가 그냥 어 엉망이 된다든가 불이 크게 난다든가, 무슨 뭐 이 호수에 떠 있는 유람선에 불이 나 갖고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가, 정말 참 이상하리만큼 좋지 않은 사고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진다든가 아니면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든가, 이게 정말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인제 그때는 정말 음 비일비재하게 그런 사건이 인제 터졌었죠. 그러니까 뭐 개 독재 시대 때 뭐 개발을 무리하게 해서 그런 뭐 개발 독재니 뭐니 또 이상한 말을 갖다 붙여 갖고서 책임을 갖다가 10년, 20 년, 30년 전으로 돌리는 그런 못된 습성도 또 그때 보여줬죠. 음. 성수대교 같은 경우에 다리를 몇십 년 쓰고 나서 그 무너졌는데 그거를 뭐 만들 때 뭐 "이상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 구조가 이해를 못 해요. 자기네들이 관리를 잘못한 거죠 이게. 그리고 그 다리 같은 경우도 그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중량물에 그 제한이 있는 건데 그냥 뭐 이 차 저 차 뭐 덤프 트럭 뭐 짐 잔뜩 싣고서 뭐 흙이고 뭐 잔뜩 싣고 돌아다니면서 어 그래서 인제 차츰차츰 그 충격에 의해서 인제 다리가 망가지고 결국 무너지고 한 그 상태를 놓고서 뭐 개발 독재, 독재 시대 때 아주 그 사람들 습성이 나쁜 습성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니 법칙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니히 법칙이 있죠. 이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이건 그 하이니라는 사람이 인제 그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보험 회사에 청구된 사건 사고에 그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어 특성을 쭉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제 이런 그 비율이 나오더라 이거죠. 하이니의 법칙은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 이라는 점에서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사소한 사고가 300 개가 나다 보면은 쪼끔 작은 재해가 29 번이 그중에 섞여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커다란 사고가 한 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작은 사건 사고가 자꾸 비일비재하게 반복이 되면은 뭔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죠. 참 생각하기는 힘들었을런지 모르지만은
정말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체크해 보고, 그것도 기술적으로 그 관리를 하다 보면 다 그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배에다가 많은 사람을 태우지 않는다든가 원칙을 지키면은 재해 그 비율이 줄어드는 건 확실한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하이니 법칙은 사소한 문제들을 내버려 둘 경우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 그 기업이 산재보험을 이제 들죠. 그래서 어 물론 산재보험이 들어 있다라고 해서 사고가 난 사람은 보상을 해 주는 거겠지만은, 그게 보상이 된다라고 해서 응? 뭐 '사고가 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험금을 타려고 사람을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듯이 이 산업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가 보면은 안전제일이라고 해서 진짜 그 이게 게시판에다 그걸 붙여 놓잖아요. 지금 "며칠째 무사고다. 우리 회사가." 우리 그 사업 현장이.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애를 쓰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개념으로 일을 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인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그림을 인제 보면 이건 아마 외국에서 인제 있었던 그림 같아요. 이거보다 더 참 황당한 게 인제 바로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 장면이죠 지금. 이건 뭐 화재 현장 같네요. 뭐 계속 그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근데 이제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그야말로 그냥 위에서 막 주저앉았죠 밑으로. 9.11 테러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규모지만은 성수대교 에서 그 상판이 그 강바닥으로 푹 떨어지듯이 이건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한 시대에 엄청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이니히가 쓴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 Scientific Approach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미국 여행보험사의 손실통제부서에 근무하던 하이니는 산업재해 사례들을 분석하던 중에 일정한 법칙을 발견했다. 하이니가 발견한 법칙은 큰 재해로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 전에 같은 문제로 경상자가 29명 발생하며 역시 같은 문제로 다칠 뻔한 사람이 300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낸 그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이니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큰 재해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전에 사소한 사고 등의 전조 징후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서 이걸 인제 책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제 만들어진 법칙이 바로 하이니 법칙입니다. 하이니 법칙은 산업재해 예방을 포함해 각종 사고나 사회적, 경제적 위기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의미를 확장해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사소한 그 불길한 일들이 자꾸 사소하지만은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언젠가는 그거보다 더 큰 사고가 터지고 그런 것들이 또 반복되다 보면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어 사고가 반드시 터지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가 무너진다. 그 이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잘 몰랐을런지 모르지만은 아마 다리를 관리하던 사람들은 이상한 증세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음 다리에서 오는 뭐 소리가 난다든가 뭐가 갈라진다든가 크랙이 간다든가. 근데 그때그때마다 이게 뭐 '에이 괜찮겠지.' 뭐 하고 그 소위 그때 순간순간을 그 때워 넘기는 막말로 땜빵 같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죠. 뭐 실제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그런 그 전조 증상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삼풍백화점도 인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어거지로 그냥 막 그 이제 증축을 하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뭐 분명히 건물이 뭐 그냥 한순간 무너지겠어요. 그냥 뭐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가 뭐 자꾸 기둥에 금이 간다든가 그리고 뭐 그 안에 있는 전선이 틀어지면 뭐 정전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로 인해서 뭐 에어컨 작동이 안 해서 덥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재해 관리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일이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있어서는 인제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어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봅니다. 언젠가 아주 오래전 일이죠. 60 년대 70 년대 아마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70 년대라면 아마 초반이었을 거고 서울역에서 인제 귀성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계단에서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뒷사람도 넘어지고 또 오는 사람이 또 엎어지고, 엎어지고 뭐 밟고 뭐 그 압사 사고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엎어진 거예요 계단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를 잘 했어야죠 정말. 거기서 뭐 물밀듯이 밀려오는 인파 속에서 방법이 없었을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런 작지만한 이상한 증상들을 갖다 늘 간과해서는 안 돼요. 특히 그 안전 관리를 하는 안전 관리 담당관들은 아주 주의 깊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하지만은 뭔가 이상한 증상들, 증세들 그걸 하나하나 잘 보살피고 그걸 통계를 내볼 필요도 있죠. 그게 반복되다 보면 큰일이 난다라는 게 바로 하이니 법칙이니까. 네. 이렇게 오늘 하이니 법칙을 포함해서 분당 환풍구 붕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인제 1972 년이죠. 10월 유신이 단행된 날입니다. 작년 이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갑자기 운동장으로 모이라고 학생들 모이라고 그러더니 전부 전교생이 모이고 나는데 인제 그때 교장 선생님인가 인제 교단에 딱 올라가셔 갖고 지금 "10월 유신이 선포됐다." 그때는 그게 뭔 의미인지 잘 몰랐었는데 뭐 젊은 시절 많이 반대도 했죠. 네. 요즘 와서 인제 느끼는 것은 물론 이제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정말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어 그때 당시에 그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 굉장히 말하기 어렵고 불편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은 또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이렇게 당하고서 "NO." 하고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 이모티콘이라고 하나요? 이게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분당 한풍구 붕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사건 사고를 과학적인 통계로 분석해낸 하이니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그 분당 환풍구 붕괴 추락 사건 그리고 하이니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그 인체에도 인제 그 어떤 질병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소위 그 인제 돌연사라고 하는 거 있죠. 급작스럽게 인제 사람이 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급사를 하기 이전에 분명히 어떤 전조 증상이 인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심혈관이 막혀서 죽는 경우에 그 며칠 전부터 그 사람이 뭐 체한 것 같이 뭐 답답하다더니 아니면 뭐 흉통이 있었다느니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전조 증상이 인제 있었던 것은 인제 분명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사회적 그 현상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게 바로 그 하이니 법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큰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 우연하기보다는 큰 사건의 어떤 그 이 단초가 되는 작은 사건들이 그냥 수십 수백 가지의 경우가 인제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제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공사장 그런 뭐 어떤 건축물 이런 데에서는 반드시 이 하이니 법칙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결국 그런 작은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큰 사건이 터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알고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사고의 예방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건강검진을 인제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공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작업 현장에 있어서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 인제 예방 수칙 같은 것들을 정해 놓고 그 예방 수칙을 잘 인제 준수하기를 인제 요구하는 거죠. 네.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인제 한풍구 추락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제 그때 인제 숨을 거뒀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식을 둔 그 부모 입장은 어떻겠어요? 뭐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부모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자기 자식이 생명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모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겠죠. 그게 바로 그 부모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에요. 국민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끔 만드는 것은 그 책임은 국가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관리를 잘해 줘야 돼요. 물론 뭐 개인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조직, 기업 이런 데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일이지만 우선 국가가 뭐 솔선수범하고 미리미리 이 사전에 그 움직여 가면서 그 안전사고에 발생되는 어떤 원인을 제거하는 일 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인제 산업관리 안 산업 안전관리공단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점검하고 하는 예를 뭐 저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인체의 어떤 급작스러운 그 어떤 변고에 의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 현상도 이런 자잘구레한 그 전조 증상에 의해서 큰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분당 그 환풍구 붕괴 추락 사건이 주는 하나의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부모 예를 들었지만 그 자식은 또 뭐가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그 아버지 어머니를 거기서 이제 잃어버린 거잖아요. 물론 뭐 다 팔자소관이려니 하고서 뭐 다들 숨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런 슬픈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개인이든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어떤 그 국가든 그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그것이 오늘 분당 환풍구 추락 사건이 주는 하나의 교훈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